여해의 법법법 16회 이번 회 주제는 심학봉, 조희연 두 분입니다. 네, 우리가 5분씩 할 수 있을까요? 5분 한 7, 8분씩 해보죠. 네. 근데 이제 심학봉 의원께서 하신 뭐 소명서, 그러니까 소명서 내용입니다. 저는 진짜 다른 건 다 관두고, 자, 사적 연유로 벌어진 사안에 대해서 국회의원의 직무수행에 결부시키는 것은 무리다. 네. 네. 그러니까 간단하게 말해서 내 사랑에 대해서 너희가 관여하지 마라. 나는 직무수행은 사생활이다. 내 직무수행은 잘한다. 이건데요. 국회의원이란 자리가 무엇을 하는 자리입니까? 입법기관입니다. 입법을 하시는 분이 그게 사적 영역이다. 이런 분이 자 그러면 간통죄는 없어졌지만 네. 유부남이 대낮에 네. 외간 여자와 네. 어쨌거나 불법행위잖아요. 그리고 지금 입법기관을 말씀하셨는데 대한민국에서 헌법 조문에 적혀있는 직업을 갖는 사람들이 몇 명 안 돼요. 아, 국회의원은 진짜 헌법에 적혀있네요. 대통령 있죠. 네. 뭐 국회의원 있고 뭐 대법원장. 대법원장, 네. 대법관. 네. 우와, 황변 되게 똑똑하다. 네, 뭐 그러니까 헌법에 적혀있는 직업을 갖는다는 것은 네. 대한민국의 탑 클래스입니다. 아, 국무위원. 국무위원, 오, 네. 장관. 네. 예. 야, 이렇게 하니까 헌법에 나와 있는 직업 하니까 또 새롭네요. 네. 그것도 되게 헌법법 멋있는데요? 89조 1항 국무회의 심의사항에 간접적으로 들어가는 것도 대학교 총장, 국립대학교 총장. 그러면 네. 헌법에 군인이 있으니까 군인도 직업인가요? 아유, 본인은 신성한 직업이죠. 예. 그거 우리 다음에 꼭 해요. 네. 네. 저는 군인이 진짜 좋아요. 네. 제가 그래서 로망이 장교 출신과 결혼하는 거였는데. 네. 근데 군인은 헌법에 애석하게도 그게 약간 보통 명사로 들어가 있어요. 거기에 보면은 잠깐 우리 7분에 끝내야 돼. 그 다음에. 자. 그렇죠. 국회의장 뭐 네. 딱 한 명이고 네. 그런데 네. 자, 근데 사적 업무다. 네. 그러니까 사적 영역이다. 사적이다. 그리고 국회의원 직무수행이다. 이 말 꼭 하고 싶습니다. 우리가 도덕성이란 이야기를 한다. 네. 도덕성은 심신, 내 마음과 내 머리를 연결시켜서 내가 지배할 수 있어야 되는데 이분은 유체이탈 합법을 확실히 쓰시는 것 같아요. 일단 돌직구 하나 알릴게요. 와, 네. 빨리. 국회의원이 사생활이 어떻습니까? 아, 국회의원은 사생활 없다. 사생활 없습니다. 네. 국회의원은. 국회의원은 일거수일투족이다. 네. 공무다. 네. 박사님도 하나 해보세요. 네. 돌직구. 이거는 면책특권 대상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하고 싶어요. 저는 강간이든 성추행이든 진짜 하나도 중요하지 않아요. 네. 저하고는 그거는 별개의 영역인데요. 국민의 세금을 받으면서 낮에 어디 가셨습니까? 아, 요거는 문제제기할 수 있겠네요. 이때가 국회 회기 중이지 않았나요? 국회 회기가 아니어도요. 네. 낮에. 날씨가. 아니 그리고 대한민국에 사생활 자유 다 없다. 그 대신 너 국회의원 시켜줄게. 그럼 할 사람 많아요. 네? 아니, 아무튼 네. 아니 이게 국회 회기의 정신적 스트레스가 너무 심해서 심신 해소 차원에서 뭐 이러신 거라면은 박사님 왜 그러세요? 네. 아니 그래도 말이 안 되는 건데 말이죠. 그죠,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도. 그래서 저는 더 이상은, 이 분에 대해서는 여기서 더 이상 언급하지 않고요. 그냥 이렇게 얘기하고 싶습니다. 법을 만드는 사람이 법을 지키지도 않고 또 법을 만드시는 분이 솔선수범을 하지 않는다면 국민들은 법을 믿지 않습니다. 더 이상은 본인이 생각하십시오. 전 사퇴하시라고 말하고 싶지 않습니다. 이거는 제명해야 합니다. 왜냐면은 벌을 받아야 하는 것이죠. 제일 치사한 것이요. 벌을 받아야 하는 사람이 먼저 나갈 수 있게 길을 열어주는 것입니다. 저는 새누리당이 지금은 좀 더 강하게 칠 때는 쳐줘야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가끔 사람들이 이런 얘기하죠. 그래도 지금 아픈 만큼 아픈 사람인데 너무 그러면 안 된다라고 하는데요. 남성 의원님들 조심해야 될 것이 하나 있습니다. 성 문제에 관해서는요. 여자든 남자든 냉정하게 잘라야 될 부분도 있는 것이며 냉혹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본회의장에서 조건 만남이죠 원래 제대로 발음하려면은 요거 검색한 의원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아니 뭐 조건 만남 한다는데 뭘 놔둬요. 조건 만남 하러 가면 잡으면 되죠. 저도 뭐 네. 오히려 가만 언론에 떠들지 말고 좀 기다렸어야 됐다. 그렇지. 작전 미스다. 작전 미스. 우리가 함정 수사를 할 수 있는 범죄가 몇 개 없어요. 네. 마약 수사 이럴 때 하는데 네. 조건 만남도 함정 수사가 네. 제가 그걸 딱 취재했던 기자였으면은 어설펐다. 한 템포 좀 손 좀 줄이고. 그거 이렇게 클릭해가지고 네. 연락하는 거. 아 근데
또 이러면 또 오해받을 수 있어요. 그렇다고 그분이 꼭 그걸 할 거라고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아니, 네, 그분이 네, 누구라고 말도 안 했는데 뭐 그게 그렇구나. 누군지 알아요? 하도 요즘에 서울시장님께서 고소고발을 이렇게 드립을 하시니까 저도 떨고 있습니다. 아니 그분이 누군지 우리 말 안 했잖아요. 알겠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만약에 아니 그분이 선의로 말하자면은 진짜 한국 사회가 어떻게 돌아가고 아니야, 있나 아니야. 이걸 보기 위해서 클릭을 잘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미스 클릭일 수도 있고 아, 그러니까 잘못. 그런 면에서 정말 실제로 행동에 옮기는지 안 옮기는지를 좀 봤어야 한다 이런 얘기죠. 저는 그걸 네. 기다려요. 그거 클릭한 거 가지고 그러면 안 돼. 자 조희연 네, 서울시 교육감님. 네, 드디어 돌아왔습니다. 네. 황 변호사님 하실 말씀 많으시죠? 네. 자 2심에서 2심에서 이제 판결이 좀 야릇하게 났다 네. 그래야 되나요? 벌금에 대한 선고 유예가 났죠. 네. 그러니까 죄는 맞는데 네. 죄진 건 맞는데. 죄진 것도 이제 두 가지로 나눕니다. 유예가 뭔지 설명을 먼저 해주세요. 선고 유예라는 것은 보통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벌금에 대해서 초범이고 또 재범의 가능성이 없고 피고인이 깊이 반성할 경우에 그 선고 자체를 효력을 유예를 시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통 이제 기간이 지나면 판결 선고의 효력이 없어지는 거기 때문에 쉽게 말씀드릴게요. 빨간 줄이 안 생깁니다. 예. 네. 그게 이제 선고 유예. 그러니까 우리가 그 법원에서 할 수 있는 거의 무죄 다음으로는 최하의 그 선고입니다. 유죄에서. 예. 형법상 선고유예라는 건요. 개선의 정황이 뚜렷할 때 이 말이 있어요. 네. 근데 이거 되게 어렵지 않아요? 개전 아닙니까? 저는 항상 이거 개선이라고 생각했어요. 개전의 정, 네. 한자가 좀 어렵긴 해요. 예, 예. 네. 저는 이걸 정말 항상 개선이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네. 왜냐면 개전이란 말이 되게 어려운 말인 거 네. 아시죠? 그러니까 항상 아유 부끄러워라. 네. 근데 사실 따져보면 이게 개선이에요. 네. 결국은. 그렇죠. 뭐 좋게 바꾸는 거니까. 진짜 개선인데요. 봐봐요. 이 단어가 되게 어려운 말이에요. 왜냐면 좋아지는 거 어떻게 알아요? 그 뭐 아무튼 이번 판결 뭐가 하여튼 문제라는 겁니까? 그래서 이거예요. 네. 포인트가. 이거 어떻게 아냐는 거예요. 판사가 나름대로 판단했겠죠. 그쵸? 네. 근데 이걸 판사가 판단할 수 있을까요? 판사가 24시간 같이 식사하고 같이 밥 먹고 다니면서 그 사람의 인성과 품성을 다 할 수 있을까요? 그게 또 그리고 이제 한간에서는 이번 판결을 한 판사 뭐 경향성이 어디- 있는 네. 분이시죠. 또 아직까지 들어가지 마세요. 네. 왜냐면 이 판결은 되게 중요한 게 있어요. 포인트가. 네 뭡니까? 이분이 직업이 뭐죠? 교육감이요. 그거예요, 저는. 교육감이 범죄잖아요. 그렇죠. 1심에서 유죄, 네. 2심에서 무죄라는 건 아니에요. 아무튼 또 검찰은 항소했죠. 항고하는데 항고. 2심이 무죄라는 얘기 아니잖아요. 선고 유예죠. 선고유예는 예. 무죄가 아니에요. 예, 유죄죠. 유죄예요. 예. 그러면 우린 범죄자 교육감을 주는 거네요? 저는 다른 건 몰라도요. 물론 차별하지 마라. 차별 금지다. 이런 말도 많이 하는데 저는 교육직에 계시는 분들은요. 적어도 범죄 사실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해요. 또 있어요. 국회의원도. 이 세상에 우리 국민이 얼마나 범죄자가 아닌 분들이 많은데 범죄자를 굳이 이 자리까지 둘 이유가 있을까요? 아무튼 그럼 더군다나 또 네. 선고 유예라는 것은 결국에는 일정 기간이 지나면 결국에는 사실상 무죄 효과나 마찬가지의 효과가 나오기 때문에 저는 이런 판결들을 보면 이런 생각이 들어요. 대부분의 뭐 법률가들이 그렇긴 하지만 처음에 이제 어떤 케이스를 보게 되면 리갈 마인드를 가지고 촉으로 먼저 압니다. 네. 이것이 유죄냐 무죄냐. 그래서 그 자기의 촉을 확인하기 위해서 법리를 찾아 들어가기 시작해요. 그래서 그 찾는 과정에서 내가 촉이 틀렸구나 그럼 바뀌는 거고 맞으면 가는데 이건 촉이 아니라 제가 또 돌직구 하나 날려볼게요. 처음부터 봐주려고 작정을 하고 들어간 것 같습니다. 그렇게 볼 여지가 네, 많다. 네. 근데 선거법 위반이었잖아요. 네. 내용이. 허위 사실 유포. 그러니까 네. 선거법인데 선거법 본인이 선거법 위반을 해서 교육감이 되었으면 그 원천적인 문제부터 다뤄야 되는 거 아니에요? 네. 그래서 저는 이 판결에 대해서 무슨 얘기를 하고 싶냐면 판사의 기준으로 선거법 위반인 사람을 다시 그대로 현직에 복귀하게 뒀다는 것이 너무 재량이 많은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이 판사의 성향 이제 하고 싶은 얘기 이제 해요. 자. 뭐 저는 뭐 사실은 그 자세한 사실은 모르는데요. 하여튼 왜 이 자세한 사실이 모른다는 얘기는 그 판결문 다 읽어보지는 못해서 그렇게 말씀드린 건데 어쨌든 북한 노래 사이트 운영자를 구속영장을 기각했고요. 2010년 10월이요. 네.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6.15 청년 학생연대 이분에 대해서 또 영장 기각했고 2011년 5월입니다. 네. 그다음에 불법 후원금을 낸 전 민노당 간부 불구속으로 입건했고 네, 이건 2011년 7월. 그다음에 박원순 폭행력 이분은 또 집행유예 2년에 치료 감호를 해줬고 2012년 4월이에요. 남북교류 주장하다 구속된 민자통회원 이것도 뭐 이적단체인가요? 예, 뭐 어쨌든 50년 만에 무죄가 나왔습니다. 네. 그다음 민청학령 사건 박형근 목사에도 또 무죄. GPS 간첩 사건 국부법 위반 혐의 무죄. 제1교포 사업가 간첩 사형수 강우규 씨 재심 무죄. 낙곰수 주진우 이건 제가 본 적 있어요. 낙곰수 주진우 김어준 항소심서 무죄. 이게 전부 다 김상환 부장판사가 예. 내렸던 판결입니다. 이 경향성이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경향성이 있다고 볼 여지가 여지가 좀 있다. 있다. 없지 않다. 없지 않다고 아니할 수 없다 뭐 이렇게 네. 얘기해야 됩니까? 예, 어쨌든 아니하지. 네. 네. 예. 그런데 지금 보면요. 저는 이 판결이 이제 우리가 법적으로 분석을 했을 네. 때 이 판결이 나가고 나면 사람들이 뭐라고 생각할까요? 선거에 근거 없는 소문이나 아니면은 SNS에 허위 사실을 공표해도 괜찮네. 당선만 되면 되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괜찮네. 이렇게 네. 생각할 수 있지 않을까요? 그렇게 속된 말로 당선되는 게 장땡이다. 그렇죠. 네. 뭐로 가도 서울로만 가면 된다. 뭐로 가도 장선되면 된다. 내가 뭐라고 말해도 과거에 뭐 방송 뭐 팟캐스트인가요? 거기서 허위 사실을 막 유포했던 적이 있었죠. 네. 근데 그게 치명적이에요. 어떤 게 치명적이냐면 이건 실제 얘기는 아니에요. 그냥 다른 데 있었던 얘기인데 실제 얘기긴 한데 정치인 얘기는 아니에요. 이 여자가 되게 이쁜 젊은 여자였어요. 네. 이 여자를 되게 좋아하던 남자가 있었어요. 근데 이 여자가 다른 남자랑 결혼하게 될 것 같으니까 허위 사실을 유포한 거예요. 여자가 애를 낳은 적이 있다. 네. 사실은 아니었어요. 이 여자는 처음에 자기는 전혀 몰랐는데 요즘에 그 SNS에 네. 그 여자가 낳은 애라고 사진까지 찍어 올린 거예요. 야, 그 집요하네요. 그거. 예. 네. 근데 나중에는 아닌 걸로 판명은 됐지만 그러면 이거 올린 사람들 다 처벌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 당시에 어떻게 됐냐면요. 이 여자가 이제 결혼은 깨졌어요. 네. 근데 벌금이 200만 원인가밖에 안 나왔어요. 이 남자는. 야, 그럼 남의 혼사기를 막아놓고. 봐요. 결혼 깨졌죠. 네. 모든 사람들이 야, 쟤 애 낳았대. 근데 그걸 어떻게 다 돌아가면서 아니라고 해명을 일일이 하냐는 해명을, 거죠. 네. 그러면 이 여자가 받았던 피해는 이 사람이 벌금 200만 원 받은 것과 같을까요? 다르죠. 다르죠. 네. 또 이런 경우가 있었어요. 또 뭐 실제로도 내가 저 여자랑 사귀다가 헤어졌다고 남자가 소문을 낸 거예요. 아닌데.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나경원 의원 1억 원 피부과 이것도 사실이 아닌 걸로 나중에 밝혀졌는데 밝혀졌지만 아마 선거는 다 끝난 모든 여자들은 네. 맞지 않을까 이쁘니까 맞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거든요. 이게 허위사실 유포가 되게 무서운 죄예요. 그 민사상 손해배상을 나경원 전 의원이 제기하지는 않았죠. 안 했죠. 그러니까 저는 이제 벌금은 어차피 내봐야 국가가 먹는 돈이고요. 그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를 했었을 때 우리 법원이 또 엄청 짭니다. 손해배상. 그러니까 우리는 예. 징벌적 손해배상이 안 돼, 아닌데 안 돼. 그러니까 제가 이제 여기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예를 들어서 제가 장 박사님을 뭐 어떻게 해코지를 했어요. 네. 그러면 손해배상은 딱 이 개념으로 가면 됩니다. 제3자가 봤었을 때, 저 돈 받으면 나도 맞을 수 있겠다. 네. 이 정도가 딱 돼야 그게 제일 정확한 손해배상입니다. 그렇죠. 예. 네. 근데 우리나라 손해배상액을 딱 보면, 내가 저 돈 받고 맞지는 않지. 다 바로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오죽하면 이런 말까지 나오겠어요. 손해배상 금액 나오는 거 딱 보면요. 이게 뭐야? 그러니까. 내가 지금 얼마나 피해를 받았는데 네. 이거야. 아까 제가 얘기해드렸잖아요. 그 여자가 받았던 고통 또는 또 어떤 경우는요. 남자에게 어떤 여자가 아기를 안고 나타났어요. 당신 아이입니다. 근데 아니었어요. 아니에요. 네. 전혀 아니에요. 그 가정은 풍비박산이 나고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손해배상 금액이 1,200만 원이었어. 그러니까. 이건 아우 너무 그거 제가 하나 더 말씀드릴까요? 말이 안 되는데요. 적십자에서 수혈 잘못해서 에이즈균을 넣었어요. 네. 그거 6,400만 원 나왔습니다. 에이즈 환자가 됐는데 네. 여자가 아기를 임신하고 있었는데 그게 암인 줄 알고 자궁을 척출했어요. 그래도 6천만 원이었어요. 애 못 낳는 거 아니에요? 애 못 낳는 거 정도가 그러니까 아니라 임신하고 있는 애도 드러냈다니까요. 그러니까 본인이야 돈 억만금을 주더라도 안 바꾸겠지만 제가 봤을 땐 제3자가 야, 저 정도면 나도 에이즈균 한번 맞아볼까 할 정도는 돼야 이게 딱
아 이게 말이 안 되는 그러니까 말이 안 되는 것 얘기죠. 같은데요? 말이 안 거기에 되죠. 변호사 수임료 줘야지. 또 왔다 갔다 법원 왔다 갔다 하는 그동안- 교통비 그동안 시간 신경 쓴 거. 신경 쓴 거 다 빼면은 실제로 얼마를 배상받는 거의 실익이 예, 없는 거나 거죠. 마찬가지네요. 이 근거 없는 소문을 내는 거에 대해서는 사실은 굉장히 강력하게 처벌을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저 같은 경우도 댓글에 그런 게 있었어요. 저 여자 박사 아니더라. 네. 외국에서 공부한 거 아니더라. 그런 댓글이 있었어요. 저희 법법법에요? 아니요. 네. 옛날에 옛날에. 요즘은 이제 끝까지 추적해서 진짜 예. 이제는 예. 소송 맡아줄 거죠? 네. 저 이제 고소할 거예요. 네. 그런 글 올라오면 네. 할 거예요. 왜냐면 처음에 상처를 너무 많이 받은 거예요. 왜냐면 저 여자 박사 아니더라. 그리고 저 여자 사실은 독일에서 공부 안 했더라. 그리고 저 여자 독일에서 공부한 게 아니고 가라다. 아니, 네. 도대체 뭘 알고? 그렇죠. 그렇지. 저는 아마 댓글에 뭐 제가 변호사 아니다 이런 건 별로 기분 안 나쁠 것 같은데 제 군대 안 갔다 왔다 그러면 저 광폭할 것 같습니다. 네. 왜 변호사가 아닌 것 같다면 왜? 그거는 뭐 증명하면 되는데 뭐 군대 안 갔다 군대도 왔다. 그 증명하면 되잖아요. 군대 안 가, 이게 또 제가 좀 살이 쪄가지고 네. 이게 먹힐 수 있거든. 저는 항상 항상 대중과의 그 소통은요 이미지가 중요합니다. 그게 네. 자존심 상하는 거구나. 자존심 상하네 이제. 그 자격지심이구나. 그럴 수도 있고요. 네, 어쨌든. 체중이 얼마나 아이고, 변화했어요? 20kg 부른 것 같아. 저는 이게 잘 나갈 때보다 한 15kg 더 쪘죠. 근데 요즘 박사님도 점점 배가 바뀌는 거. 저 지금 엄청 힘주고 있습니다. 저는 가슴이 들어가는 겁니다. 어머. 네. 저 배가 나오는 거 아닙니다. 네. 가슴이 들어가는 겁니다. 어쨌든 그 인정해드릴게요. 다시 빨리 다시 조희연 교육감. 네. 네. 그래서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뭐 선거 유예 이렇게 하게 되면 네. 국민들이 생각할 때 그럴 수 있겠구나 그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이거 아무것도 아니구나. 또 하나가 이 학습 효과라는 게 저는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렇게 잘못을 저질렀음에도 불구하고 자리를 유지하거나 이렇게 되면은 실제로 국민들이 비난을 해도요 은연중에 면역이 됩니다. 그럼요. 예, 그래서 자기도 무슨 일을 할 때 어떻게 나오냐면 내가 잘못했다기보다는 저 윗대가리들은 더 심한데 나만 갖고 그래 딱 나오죠. 그치. 예, 이게 사실은 더 큰 그 악영향이에요. 저는 이제 또 미국 얘기해서 죄송한데 예전에 연방 대법원장을 임명하는 과정 속에서 중학교 때 마리화나를 한 대 펴서 정학 먹은 기록이 딱 하나 나왔어요. 네. 안 됐어요? 안 됐어요. 안 됐고요. 그리고 클린턴 대통령이 르윈스키와 부적절한 관계해 가지고 미국 언론들이 엄청나게 때리고 있었을 때 네. 저는 그때만 해도 젊어가지고요. 또 르윈스키가 또 제 스타일이라서 네. 뭐 뭔? 저 정도면 네. 김정은의 와이프도 자기 스타일. 보면 이상한 스타일 다 자기 아니, 스타일. 아니 뭐 저는 개인의 취향을 존중합니다. 뭐, 네. 저 정도는 봐줄 수 있는 거 아니냐. 네. 너무 심하게 까는 거 아니냐 했는데 미국 애들이 이런 얘기를 해요. 미국의 대통령은 미국의 양심이다.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은 절대 국민 앞에서 거짓말해서는 안 된다. 저는 미국 대통령은 미국의 양심이라는 말을 들었을 때 과연 내가 한국 대통령은 한국의 양심이다라고 미국 애들한테 떳떳하게 얘기할 수 있을까? 그러니까 클린턴 대통령이 르윈스키와 그 집무실에서 부적절한 행위를 한 게 문제라기보다는 예, 거짓말. 공공 거짓말이죠. 장소에서 거짓말을 했다는 게 그렇습니다. 사실 워터게이트도 예. 도청보다는 거짓말을 했다는 게 더 큰 문제가 그러니까 그 공직자에 대한 어떤 그 미국 국민들의 생각은 아주 철저합니다. 근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야당 탄압하냐? 바로 이렇게 나오죠. 있어요. 정치 탄압이다. 그러니까 뭐 그런 식으로 한 번씩 넘어가게 되면 나중에 여당 의원들도 넘어가게 되고요. 그다음에 국민들도 그걸 배워가지고 나중에 또 자기가 위치해 가게 되면 뭐 3종 세트, 5종 세트 있지 않습니까? 청문회 하게 되면. 그러면 뭐 대한민국에서 위장전입 안 하면 장관 안 된다면서요. 네. 그런 얘기가 돌 정도로 이러니까 그게 문제라고 생각하는 거죠. 어쨌거나 250만 원 벌금이 나왔다는 것은 유죄라는 것이고, 그리고 지금 내용을 보면요, 이 사람이 선거일에 임박해서 반복적으로 계획적으로 신상에 대해서 허위 사실을 유포한 건 사실인데 왜 봐주기 봐줬다는 건 이게 아니에요. 고승도 후보에 대한 허위 그렇죠. 사실 유포였죠. 네. 그런가. 그리고 아까도 이야기하겠지만 우리는 명예훼손, 모욕죄, 허위사실 유포, 이걸 저는 형법보다는 차라리 민사로 해서 손해배상액을, 저는 이건 형법보다는 손해배상액을 엄청나게 물린다며. 아까 말씀드렸던 기준으로 고승덕 후보자 입장에서 봤었을 때 제3자가
저 정도 돈 받으면 교육감 안 해도 되겠다. 그러니까 이게 딱 교육감 떨어진 게 별로 예, 억울하지 않겠다. 그게 딱 정확한 손해배상이에요. 이거요, 형사처벌할 필요가 없어요. 봐봐요. 명예훼손을 했어요. 그러면 그게 국가가 나타나서 네가 이걸 명예훼손을 했고 안 했고를 볼 필요 없이 내가 명예훼손을 당했다고 하면 그게 어느 정도 사당성이 있으면 너 벌금, 너 입 해치어 벌금 5억 해봐요. 그러니까 유 박사님 독일에서 공부 안 했다고 얘기 들어도 이 정도 받으면 그 정도면 뭐 제가 네. 그 고생하면서 공부했던 걸 저는 30억 받겠어요. 30억 받으면 네. 공부 안 했다고 해도 저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허위사실 유포의 경우에는 피해자가 직접 네. 이 피해액을 좀 산정할 수 있도록 요거를 좀 참작은 좀 해줬으면 근데 그 좋겠네. 산정한다는 게 만만치가 않아요. 네. 이게 변호사들이 손해배상 청구할 때 가장 짜증나는 부분이 손해배상액 산정입니다. 예를 들어서 뭐 지금 한참 전도 유명한 대학생이 있는데 얘 모든 사람들이 얘는 나중에 박사가 될 거야. 얘는 나중에 교수가 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지만 지금은 학생일 때 딱 어떻게 네. 돌아가셨어요. 그러면 이게 나중에 뭐가 될지는 전혀 고려가 안 됩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위자료로 이제 청구를 하게 되는데 위자료를 정말 기준이 없어요. 법원에서 이제 엿장수 맘대로 판단하는데 그러니까 아까 말했던 그 전인가 전전에 말씀드렸던 가처분 액수라든지요. 네. 이런 거에 대해서 어떤 기준도 없고 뭐 경향성이 있는 분들은 자기에 반대되는 분들에게는 가혹하게 판결을 내리고 뭐 아닌 사람한테는 이렇게 솜방망이 판결을 내고 또 이 판결 문제점은 또 뭐냐면 제1심에서 국민참여재판의 배심원들이 전원 유죄라고 판단했던 결과를 2심에서 뒤집은 거예요. 판사님이 예. 뒤집으셨어요. 근데 대법원 판례에 뭐라고 돼 있냐면 국민참여재판에서 나온 결론을 판사가 뒤집으려면 그에 상응하는 명백한 증거가 있거나 새로 나오거나 예, 증거가 예. 그런 경우에만 뒤집을 수 있지 기존 증거가 그대로 유지되는 상황에서 국민참여재판의 결론을 뒤집는 것은 그것은 그 경험칙에 위반된다 이런 판례가 있어요. 여기서 이제 예. 이건 방금은 판례였고요. 네. 정확하게 우리가 이제 이론상으로는 이렇게 되어 있어요. 국민참여재판에서 나온 결과를 뒤집을 수는 있다. 있죠, 예. 예, 있다. 있는데 뒤집었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타당한 이유를 완전히 서면으로 준비를 해야 돼요. 네. 근데 이번에는 타당히 우리가 물론 얘기 환영하는 너무 기뻐하는 사람들도 있겠지만 너무나 의아해하는 사람들도 많다는 거죠. 우리 모두를 과연 설득시킬 수 있을까 했을 때 저는 어쨌거나 법을 공부하는 사람 입장에서 이렇게 판결을 내리면 저는 국민들은 잣대가 생기지 않는다. 무슨 잣대가? 허위 사실 유포라는 것이 과연 그런 범죄가 아니냐라는 생각이 들 수가 있고 두 번째, 허위로 사실 유포를 해도 괜찮네라고 하는 오히려 정말 다른 범죄 파생 효과를 낼 수가 있다라고 저는 얘기하고 싶어요. 요즘 로또 판결이란 말도 있어요. 아, 판사가 잘 걸리면 예. 좋고. 그러니까는 일단은 그러니까 교수님 말대로 일단 무슨 일이 벌어지면 일단은 이기고 보고 그다음에 문제가 생기면 로또 판사를 만나갖고 해방되고 규격사법이라는 말도 있잖아요. 예. 판사 성향에 맞춰서 이미 정해놓고 네. 갑자기 확 슬퍼지는데요. 그래서 제가 아까 얘기를 했잖아요. 저보고 이제 뭐 박사가 아니다 이런 사람들이 있었는데 본인이 재미로 막 떠든 근거 없는 이야기가 상대방에게는 치명적으로 그런 이야기를 듣고 자살한 사람도 있고요. 그런 이야기를 듣고 정말 충격을 입은 사람도 있고요. 또 그런 사람들 때문에 낙선하는 사람도 있어요. 애들이 장난으로 던지는 돌이 개구리에게는 치명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근데 그렇다고 우린 개구리가 아니고 사람이잖아요. 그렇다고 제가 유 교수님 뭐 개구리라고 한 건 아니고요. 저 진짜 그때 개구리였어요. 공교롭게도 지금 옷이 개구리 색깔이에요. 이 얘기까지는 안 하려고 그랬는데 그리고 네, 장기적으로 하다 보니까 네. 장기적으로 어떤 그 법에 대해서 엄격하게 집행을 하게 되면 후세대의 정치인들이 깨끗한 정치인이 나올 수 있는 토대가 돼요. 이런 식으로 계속 유야무야가 되면 계속 때 묻은 사람들이 결국 또 계속 정치권에 가게 되는 악순환이 반복된다라는 그게 제 생각입니다. 자 마무리 네. 발언입니다. 이제 김상환 판사님께 한마디만 하고 싶습니다. 네. 본인의 양심에 손을 얹고 하늘을 바라보고 칸트가 그런 얘기를 했죠. 저 하늘에 빛나는 별도 그 다음에 왜 생각이 안 나냐. 네. 하여튼 뭐 저 하늘을 바라봐서 네. 부끄럼 없게 나는 살겠다. 그러니까 법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나의 양심입니다. 내 양심에 손을 얹고 나는 이 판결을 정말로 부끄럼 없이 했는가. 본인이 스스로 일단 생각해 보세요. 본인은 판사입니다. 본인의 개인적 감성과 정서적
또는 개인의 인정 그런 것을 하는 것이 아니고 대한민국의 법 그리고 법치를 이끌어가는 판사라는 걸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조희연 교육감의 판결, 대법원까지 갔는데요. 대법원 판결이 어떻게 나오느냐도 저희 유여의 법법법에서 계속 추적해서 시청자 여러분께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따라가겠습니다. 네.